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반등을 해서 22.74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박스권에서 1차 상승,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이것은 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까지의 시간을 요한다. 그죠? 정확히. 따라서 이거는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그 뭐죠? 마무리 종가에서 매수하는 상황을 계속 벌리다가 그죠? 이제 아침에 팔다가 오늘도 아침에 팔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아침부터 매수가 강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이 지수 조정을 통해서 물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동안을 그러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매수가 강세장으로 들어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침부터 매수 강세자로서 야 오늘도 상당히 1조 가까이 매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 8,960억 거의 9천억 가까이 매수를 들어왔죠. 그동안에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물량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해요. 뭐 제가 다 맞추는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고요. 한쪽에서는 그 주도주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를 뭐 매수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끝났으니까 오늘 그럼 지금 조방원인가? 저는 뭐 끊임없이 조방원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꾸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방원에서 그죠? 조방원에서 어떤 게 맞나요? 이게 맞는가? 저는 뭐 조방원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그랬죠. 조방원 트로이카 3인방. 뭐 상법 개정으로서 지주사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상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트로이카 4인방 지주사 몇 가지 변한 것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봐야 될 것이 조선주 오늘 어떻게 돼요? 현대중공업 끝났다 그랬나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저기가 현대중공업이 뭐 끝났다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끝났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화에어로를 끝나서 팔아야 된다. 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한화에어로 다시 조정받고 지금 얼마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지금 다시 정비열을 만들고 있고요. 그죠? 얼마요? 지금 91만 9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130만 원.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조방, 그 다음에 원전주, 두산에너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랬죠. 저는 이미 갈 길이 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까지 갔죠.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원전주가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끝났냐? 그러면 지주사는 어떻게 있고 있나? 예. 두산 지금 조정받고 있죠. 당연히 상법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한 이격을 통해서 그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는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주 역시 조정하고 있죠. 이격에 대한 조정으로 지금 까박스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과 박스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재가 나오는 것이 지금 정부 쪽에서는 5년간 수수료가 0.15 이것을 지금 인상하려고 합니다. 인상.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검토 중인 증시 관련 세제 개편으로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양도세 기준 강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이 개정돼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서 50억이었죠. 종목당 50억이었는데 이것을 얼마? 10억으로 강화시키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증권거래소 지금 얘기한 세 번째, 이게 증권거래세를 0.1에서 5년간 이걸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감액 배당이 있죠. 감액 배당에 일반 배당과 똑같이 과세하는, 준해서 과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겠다. 그럼 세금은 더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두 번째 양도세 기준 강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를 5년간 0.15였는데 0.15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액 배당도 일반 배당에 준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증권주들이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유리한 국면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말마다 문제가 됐던 양도세 기준 종목당 50억에서 110억으로 낮추면 거래가 좀 주춤할 건가요?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매년 연말에 매도하는 이런 일이 또 반복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높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죠? 거래세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증권사에 유리하고, 또 하나는 정부 세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것이 바로 이번 개정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주중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은 당연히 한화오션이 양밍해운의 그죠? 양밍해운의 저 7척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으면서 척당 3,100억, 그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7척이 수주를 받으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죠. 어쨌든 간에 조선주는 다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여기서 다 끝났다고 그래서 뭐 조선주를 다 팔아야 된다. 주도주는 제가 그랬잖아요. 주도주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어디까지 간다요? 최소한 수백 프로에서 그죠? 수천 프로까지 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비열이 이렇게 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조정은, 이격이 나오면 조정받고, 이격이 나오면 조정받고, 이격이 나오면 조정받고 또 가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파동의 원리다. 파동의 원리.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도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뭐죠?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동시에 뒷받침되면서 수주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수주가 이번에 절반이라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지금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받은 것이 2.5년에 걸쳐서 수주가 완벽하게 독과찼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실적 개선되면서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주가가 그러면 그냥 끝나버렸냐고요. 다 그때도 마찬가지. 한국조선해양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끊임없이 가다가 조정받고 그러면서 조정받고 또 나갔죠. 이것이 몇 년간 올라갔나요? 2003년부터라면 더 많이 올라갔지만 2004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얼마 올랐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3년간이 주도로가 올라간 겁니다. 3년간. 그러면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올랐나요? 빨리 안 열리냐? 현대중공업은 지금 몇 년 올랐나요? 지금 그죠? 바닥에서 간다면 지금 이제 1년하고도 조금 넘었죠. 그럼 앞으로도 2년 이상을 더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실적 플러스 수주가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올라갔죠. 2차 전지.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올랐어요. 이 원인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2차 전지가 에코프로. 하나만 뭘까요?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상당히 금요일 날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오늘도 약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요. 중국이 흑연 수출하는 것을 흑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93%의 고율관세를 매기했다. 고율관세. 이러면서 가장 수혜받는 종목이 음극재를 만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이 강력하게 93%의 그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거기다가 중국이 리튬 생산을 중지됐다 이러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죠. 리튬과 니켈 3원소가 3원계가 올라가면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역배열이 내려와서 엄청나게 한 80% 이상 빠졌나요? 이제 정배열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넘어가고. 그럼 얼마나 갈까요? 자, 이것이 만약에 80% 빠지면 최소한도, 그죠? 이것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를 올라가야 되느냐? 복리 함정 최소한 700% 이상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90%가 빠지면 얼마죠? 900%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그럼 이게 본전을 줄까요?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반등파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전기차에 대한 캐즘, 수요가 늘어나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고 수익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으로 물론 6개월에서 9개월에 선행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주도주로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반등으로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그래서 하나가 상한가를 갔죠. 리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틀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고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조금 더 추가 매수해볼 여지가 생겼죠. 추세 전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규는 어떻게 되나? 신규는 아직은 발을 담가 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죠. 이것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을 사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이것이 우리가 투자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야, 또 가니까 그냥 몰빵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주도주가 끝났다는 얘기, 또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다른 걸 사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뭘 사서 어떻게 가야 되냐. 아직 주도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도주는 정배열에서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끝나서 역배열이 나올 때 여러분은 파시면 돼요. 그걸 어려워서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흔들 때마다 여러분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유명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팔아야 되느니 어쩌야 되니 이제 다 팔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바람직한 매도 방법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그 방법으로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주도주가 변모가 됐는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지를 살펴봤고요. 그죠? 또 아직 주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야 되는 거고요. 신규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신규도 살 종목이 있고 안 살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잘 투자에 그죠? 참고를 해서 이 상승장에 얼마나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 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